방정식. 그치. 방정식 얼마나 쉬워. 근데 중1이고 문제가 길어. 문제가 많아. 108쪽.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어떻게 생기네? ax 플러스 b군요. 그치. x에 대한 1차식이면 1차 방정식이지 뭐. 그죠? 그래서 ax 플러스 b는 0의 이런 형태의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풀이 방법은 x는 a분의 b 좌변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그치, 우변에 x의 개수로 양변 나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 그죠? a는 0이 그치. 근데 1차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순간 a는 0이 아니고 깔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등식의 성질 양변의 같은 수를 하나 빼고 나눠도 거기서 겁니다. 그렇지. 언제? 나누는 경우에 뭐만 주의? 0이 아니죠. 요거에서 요 얘기에서 나누는 수에 대해서 0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바로 문제로 갈게요.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 건 뭐냐? 1차 방정식을 주로 다루는 거는 아니지만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생각해줘야 되는 건 전제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중학교 때는 전혀 걸리적거릴 게 없이 전제에 깔아주고 시작을 했다면 지금 직접 찾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지. 1번 A의 x-1은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풀이 방법 순서대로 간다고 하면 ax-x는 우리 2항에서 a 플러스 2 이렇게 가잖아. 그지? 맞아? 110쪽이고요. 기본 문제 7-1 1번 문제 보고 있어. 그럼 x의 개수가 a-1인 거고 상수항이 a 플러스 2라고 보면 되지. 그럼 답 어떻게 쓰겠어? 답 어떻게 쓸 거야? 잘 씁니다. x는 하고 그냥 나눠버리고 쓴단 말이야. 근데 어느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지. 이 앞에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안 붙어. 그럼 이거 1차식이라는 전제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그지? 그럼 1차의 개수 0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안 정해졌으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말하면 얘 1차식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0 아니라고 정해진 거야. 근데 그런 말 없이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야? 1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봐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A가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식이 어떻게 돼? 0x는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 아까 답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죠? 두 번째, 그러면 A가 1이 아니라면, 그지? 이땐 A가 1이 아니라는 얘기는 1차항의 개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이때는 1차 방정식의 풀이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얘가 해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A는 1일 경우 해는 없다. A가 1이 아닐 경우 해는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항 정리하면서 해보면 x는 x끼리, 그지?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들어가지. 맞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무리하려면 x의 개수를 양변 나눠야 되는데 1차라는 말이 없으면 0일 수도 있다. 그지? 그럼 1차항의 개수가 0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a랑 b랑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그지? 이항하시면 되죠? a-b는 0일 때 a는 b인 거니까. 그죠? 그럼 이 얘기인즉 0x는 하고 이거 뭐 되는 거? 0. 네. a랑 b랑 같으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그죠? 그럼 얘는 그치. 모든 수, 전체 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방정식을 시작할 무렵에 이미 복소수 단원을 끝내고 왔어. 그럼 수의 범위가 확장된 상태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무슨 전체 수, 뭐 모든 수 이런 식으로 답할게요. 그냥. 두 번째, 그러면 뭐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얘가 달 수도.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0이 아닐 수도. 그럼 뭐 하면 돼? 얘로 양변을 나눠. 그럼 이 안에 이 인수가 있으니까 x는 뭐야? a 플러스 b가 해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전제에서 이런 해가, 이 전제에선 이런 해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고 있지? 3번? 3번도 그냥 할까? 얘도 이항하면서 그냥 보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x 될 거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면 a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얘도 생각해보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럼 그 상황 보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 된다고 하면 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지? 그러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은 0인식인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될 수도 있고 1번 누가? a가 2가 될 수도 있고 그지? 2번 다시 a가 3이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3번은 뭐야? 0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a가 뭐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라면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되죠. a가 0이 되는 상황과 0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놓고 보는 건데 0이 되는 상황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같은 a를 놓고 말하니까 동시에 될 일은 없겠지. 그럼 얘가 a가 2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x는 2 들어가면 0 되니까 여기에 답은 그렇지. 모든 수가 되는 거지. 해가 맞아요. 항상 x에 뭐가 들어가도 0이니까 그치? 이때는 a에 3 들어가면 0x는 얼마? 1 되는 거지. 그럼 0이랑 곱해서 1 만드는 경우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때의 답은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3번 상황 2나 3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x의 개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지? 맞아요. 그럼 개수 존재하면 나눌 수 있는 거지. 양변을 저 식으로 나눠주면 a-2에 a-3으로 나누면 분자에 a-2 있는 거니까 분해서 어떻게 돼? x는 a-3분의 1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이해가요? 그래서 전제가 안 딸려있는 문제를 푸니까 힘든 거야. 중도 치워주지. 근데 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문제에 녹아있어. 방정식이라는 말, 몇 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전제가 갈리냐 안 갈리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할까? 나중에 부등식 풀 때 많이 써요 얘가. 7-1 자, 절대값을 포함한 식 절대값 기호환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절대값 기호환의 수가 뭐가 될 때랑 뭐가 될 때로 나눠? 그치. 정확히 말하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지?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a. 그죠? 작을 때는 그렇지. 부호를 바꿔줘야 양의 형태가 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식을 풀더라도 7-2의 1번 x-1의 절대값은 2x 플러스 4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얘를 푼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이 몇 종류인 거야? 두 종류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x-1이 0 이상. 다시 말하면 x의 값이 1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보는 거지. 그죠? 그럼 0 이상이면 이 식을 어떻게 꺼내라고? 그대로. 그죠? x-1은 2x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양수 부분으로 이항하면 x는 얼마? 마이너스 5. 이거 말 돼? 안 돼? 안 돼. 왜? x의 범위가 1 이상이라고 해놓고 답을 마이너스 5래. 말 돼? 안 돼?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해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지. 맞아요. 그럼 두 번째
그럼 x-1이 0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x의 값이 1보다 작은 상황이죠. 그럼 시계값 양수 음수? 음수. 그러면 부호를 하고 그치 반대로 풀어줘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3x는 마이너스 3. 그죠? x는 마이너스 1. 얘는 말 돼야 안 돼? 얘는 돼요. 1보다 작은 값 안에서 찾을 거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죠? 답은 누구만? 마이너스 1만. 자, 얘 근데 다른 풀이가 하나 있거든. 얘 다른 풀이가 뭐냐면 너네 절대값을 풀어주는 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수직선 수직선 이용. 그치. 우리가 어떤 애 절대값이 3이라고 하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몇 개? 몇 개? 2개. 그러니까 얘랑 같은 부호를 가질 수도 있고 얘랑 얘가 가지고 있는 부호에 반대 부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준다고 하면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풀이는 일단 가장 정석대로 푼 형태인 거고 여기에서 이 문제잖아. 그죠? 그러면 x-1의 절대값이 2x 플러스 4와 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풀어줄 때 얘랑 얘가 서로 같은 부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얘랑 얘가 서로 반대 부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맞아? 그럼 거기에서 x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4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 또는 근데 얘가 작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3x는 얼마?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 문제가 원래 여기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아 얘는 안 되고 제가 됐다고 할 거가 그 부호 관계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표현은 뺄게요. 미안해. 옆에 거랑 헷갈렸어. 자 3번이야. 2번 먼저 보고 3번 얘기할 때 정풀이 다시 해줄게. 이거 같은 경우도 얘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얘가 그대로 나올 수 있고 바꿔 나올 수 있고 그지? 얘도 그대로 나올 수 있고 바꿔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지? 그걸 결정하는 건 이 식에서 내놓는 값이 양수냐 그지? 0 또는 양수냐 아니면 음수냐에 따라서죠. 그럼 여기에서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이 식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거지 그지? 걔보다 작은 값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3 같은 숫자를 사용한다 라고 보면 되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 이 식이 음수로 떨어지는 거 그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을 더해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 그치 양수로 꺼내주는 거지 그죠? 맞아요. 양의 값을 가질 테니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3을 기준으로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더 작은 수를 쓰게 되면 더 큰 수를 빼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이쪽 방향에서 이 식의 값이 음이 되는 거고 그죠? 이쪽 방향에서 뭐가 되는 거? 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구간 자체는 몇 개가 생기는 거냐? 이쪽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얘도 음으로 만드는 구간인 거지 그죠? 맞아? 이쪽 구간에서 얘기하면 이쪽은 양이 되고 이쪽은 음이 되는 상황이죠. 식이. 그지? 그래서 하나는 바뀌고 하나는 안 바뀌니까 여기랑은 다른 수식이 들어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얘도 양이 되고 얘도 양이 되니까 얘네 둘이랑은 또 다른 수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발생하는 거야? 3가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풀어줘야 돼. 1번.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어떨 때? 작을 때. 2번.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그럼 등호 사실 들어가야 되지. 맞아요. 뭐 특별히 상관은 없어. 왜? 0은 부호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 등호 여기로 온다고 해서 이 얘기 틀려 안 틀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안 틀리지. 그지? 맞아? 왜? 0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붙이나 안 붙이나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도 조금 편의상 양으로 꺼내는 쪽에다가 주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x의 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양이 될 쪽에 그냥 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지? 식을 양의 값으로 꺼내게 하는 역할에서 그거를 그냥 넣는 거라고. 아니면 그냥 정하셔도 돼요. 나는 두 번째 넣는다 이렇게. 상관은 없어. 자, 그럼 여기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거니까 대략 얼마? 마이너스 3 같은 숫자 넣는다고 하면 식감 양은 이렇게 떨어지잖아. 아까 방향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면 부호 반대 이렇게 풀리죠.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x는 얼마고? 6이고 x는 얼마? 마이너스 3이다.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해 나왔으니까 이거 쓸 수 있는 해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도 이 둘 사이에 있는 적당한 숫자를 생각해. 얼마? 0 같은 거 얼마나 편해. 계산 안 해도 되잖아. 그지? 0 되면 무슨 수? 양수? 음수.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반대로 이렇게 꺼내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0x는 2.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여기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x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등호 있는 걸 신경 쓰지 말고 큰 수를 넣어. 4. 그지? 4 같은 거 넣으면 앞에 식은 양수 음수? 양수 그대로. 뒤에 식은 양수 그대로. 그죠? 그럼 2x는 얼마인 거고 6인 거고 아니야? 8인 거고 x는 4 이렇게 되죠. 그럼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4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해는 뭐 또는 뭐 x는 마이너스 4 또는 4 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을 푸는 기준이 되는 숫자, 그러니까 양수, 음수를 구분하는 숫자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 1, 3. 그죠? 그럼 1 두고 3 놓고 구간 아까처럼 생각해보면 왼쪽 구간, 오른쪽 구간 볼 수 있고 왼쪽 구간, 오른쪽 구간 볼 수 있고 왼쪽 같이 겹치고 왼쪽에 오른쪽 겹치고 그죠? 오른쪽에 오른쪽 같이 겹치니까 구간상으로 몇 개? 3개 구간만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가지? 1번 구간에서는 x의 값이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러면 그냥 식 쓰면서 갈게요. 양수, 음수? 음수? 얘는 양수야. 그지? 그러니까 음수는 그거 바꿔주고 양수는 그대로 꺼내주고 이항하면 0x는 2 이렇게 만들어지자. 해 있어 없어? 해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1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정하시라고. 그러면 이 끄트머리 하지 말고 사이 숫자 얼마? 2 같은 거.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양수. 둘 다 어떻게? 그대로 꺼내요. 그지? 이항 정리하면 2x는 4, x는 얼마? 1. 가능 불가능? 가능 들어가죠. 범위 안에. 다음 3번. x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얼마 같은 거? 3 넣으면 0 뜨니까 짜증나잖아. 4. 그지? 그래야 확실해. 4 같은 거 집어넣는다고 하면 얘는 뭐 양수, 음수? 양. 얘는 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반대로 꺼내주면 되지. 아니? 이것도 해가 안 나오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해가 없네요. 그럼 해가 몇 분이야? 2분. 이렇게 나와. 이 숫자를 넣지 말라고 하는 건 0에 대해서 이런 식 때문에 그래.
여기서는 상관이 없다? 덧셈에 대한 계산으로 생각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x에 대해서 빼는 계산을 하지. 그럼 3 넣으면 0 되니까 양수로 풀 거냐고. 양수로 풀면 수식이 틀려요. 실질적으로 뭐야? 4 같은 숫자들에 대해서도 해당해야 되는 거지. 그지? 4에서 해당할 때 생각해보면 음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범위를 기준이 되는 숫자는 넣지 말고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로 하셔야 양수 음수 명확하게 나와요. 아, 아까 이거 얘기했죠. 요거에 대해서 이런 풀이 가능하다고. 자, 얘가 지금 어차피 얘도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둘이 같은 부호인 상태로 풀려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돼? x-1은 풀마 3-x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x-1은 3-x가 된다고 했을 때 2x는 4에서 x는 2라는 애가 나올 거고, 아니면 x-1은 -3 플러스 x라고 하면 0x는 -2에서 해가 없다 이렇게 등장하겠지. 맞아요? 두 번째 게 훨씬 쉬운 것 같은데. 어? 두 번째 게 쉬운데 이게 절대값 대 절대값에 대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절대값 대 절대값에 대해서는 한쪽을 풀면 한쪽에 풀만 붙일 수 있어. 왜? 같은 부호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여기는 됐고 넘어가 보자. 자, 활용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 이 문제를. 악독한 문제를. 자,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몇 시인지 몰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했대. 평균 속력이 88, 시속 88km인 이 자동차가 28km쯤 달렸을 때, 그죠? 거리상으로 28km를 달리는 순간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겹쳤다고 한다.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이게 안 써요. 1번. 분침과 시침이 겹치는 시각을 구하라는 건 몇 분인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지? 맞아? 분침이랑 시침이 겹치는 시간이라고 하면 맞냐? 지금 몇 시에 출발했다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발을 했어. 그지? 그럼 얘가 대략 9시 X분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시침과 분침이 겹친다고 하면 너네 시계 생각을 해봐. 9시야. 9시에 출발한 거는 아니지만 9시면 어디가 있냐? 이렇게 가야 1, 2, 12, 3, 5 이렇게 되니까 9시면 이렇게 출발을 한 거지. 맞아? 그래가지고 얘가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에 얘는 겁나게 빨리 움직여가지고 언젠가 겹친다는 얘기. 맞니? 그럼 그 겹치는 시간이 9시 X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분침의 각도랑 시침의 각도랑 서로 어때야 되는 거? 같아야 되는 거지. 겹친 거니까. 그러니까 몇 도를 어디를 기준으로? 요 12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그러면 분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얘는 1분당 몇 도씩 움직여? 한 바퀴가 몇 도? 360. 분은 시계에 몇 개 표시돼 있어? 네, 저희 시계 한 번씩 봐. 점점점점 저거 한 칸씩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그러면? 12개? 어? 5분 단위로 움직이면 60개 있지. 그잖아. 저거 하나 이거 너무 10에서 1 넘어갈 때 여기 5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1시간은 60분이고 1시간에 한 바퀴를 도니까 그지? 1분에 몇 도씩 움직이는 거야? 6도씩. 맞아? 그지? 그 다음 시침은
봐봐. 한 바퀴 돌면 한 바퀴가 몇 시간이야? 시계야. 한 바퀴가 시침이 한 바퀴 돌면 몇 시간이야? 12시간이지. 그럼 12시간 돌 때 몇 도? 360도. 너네 이해를 위해 내가 쪼개서 들어가 줄게. 1시간에. 1시간에 30분. 그렇지, 30도. 그러면 1분에는? 1분이요? 2분의 1. 그렇지. 이거 60분이잖아. 그러니까 60으로 나누면 2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분침은 9시 정각 여기를 시작으로지. 그지? 12시를 시작으로 그냥 분만큼만 움직이는 거죠. X분만큼. 그러니까 몇 도 움직였어? 6도씩? 그렇지. X분. 이렇게 되는 거죠.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6X인 거지. 맞냐? 그 다음에 시침은 애초에 시작 위치가 어디야? 출발선이 달라. 여기서 출발해. 맞니? 그지?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재기로 했으니까 이미 몇 도 온 거야? 이미 몇 도 왔어? 0.5x. 아니 여기 아, 여기가 출발 지점이야. 출발 지점이라고 치고 보자고.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았어. 이미 몇 도 왔어? 90도씩 3번. 270도는 이미 움직인 거죠. 시침은. 그지? 단위 도는 뺄게요. 270 움직이고 추가로 X분만큼도 움직여야 되지. 분당. 얼마씩? 0.5씩. 2분의 1씩. 몇 번? X번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럼 얘는 뭐야? 제 절로 이항하면 2분의 11. X는 뭐야? 270인 거고. X는 그럼 뭐? 11분의 540. 이렇게 되겠네. 맞냐? 그럼 이게 지금 1시간 안 넘어가지. 9시.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답을 9시 하고 11분에 540분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이런 시간이 있나? 시간은 있지. 왜? 야, 시간은 11분. 실수지. 그지? 실수는 다 셀 수 있어 없어? 셀수 있게 하죠. 다 셀 수 있어. 너 실수 다 셀 수 있어? 너 진짜 그 점점 계속 늘려가지고 다 찾을 수 있어? 넌 그러면 진짜 저기 상 받아야 돼. 실수는 무한대예요. 무리수 자체가 뭐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다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시간 단위도 계속 쪼개고 그래서 막 공상과학 이런 거 봐봐. 응? 타임머신 같은 얘기 봐봐. 시간에 대해서는 무한대요. 응? 자, 그 다음에 이 자동차가 서울 요금소를 출발한 시각을 구하여라. 그럼 이렇게 얘기하네. 지금 이 시각이 뭐였냐? 지금 이 시각이 출발을 해가지고 경부 출발해가지고 요금소까지 왔어. 그지? 맞아? 그럼 여기서 9시 X분에 출발을 해. 응?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발했다 그랬잖아. 몇 시인지 몰라. 저 X랑 헷갈리시면 9시 뭐 A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지? 그리고 여기 요금소에 도착했을 때가 9시 11분에 540분인 거지. 맞아? 그러면 지금 출발 전으로 되돌려 놓으려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 움직이는 데 쓴 시간만큼을 빼면 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동안 걸린 시간. 그러니까 뭐 그냥 걸린 시간이라고 할까? 요금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서 빼내면 되는 거지. 맞냐? 언제? 출발 시간은 도착 시간에서 움직인 시간 뺀 제외시키면 돼. 그지? 출발 시간 지금 구할 거고 도착 시간은 이미 구했죠? 9시와 11분에 540분이라고. 그지? 그럼 움직인 시간은 어떻게 구해? 움직인 시간은 거속시잖아. 그지? 속력이? 속력분의 거리. 그치.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속력이 움직인 시간. 움직인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얼마? 거리 얼마? 88분 28. 28km. 단위 지금 뭐? 1시간.
지금 단위 C야. 왜? 시속 이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단위까지 봐? 분 단위까지 내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60. 그렇지. 60을 뭐해? 곱해주면 분 단위로 바뀌죠. 그지? 그럼 얘는 얼마냐? 4 약분하면 22분의 7이고 약분하면 11분의 37에 21 210이네. 그지? 그럼 내가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 총 11분의 210분이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11분의 210분을 갖다가 제외를 시키면 출발할 때 시간이 눈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거 몇 시야? 9시? 11분의 330이면 30분이네. 몇 분에서. 그지? 맞냐? 왜 예정팀 노란색이 없네? 야, 이따 유제 밑에 문제 너네 풀어야 돼. 다 생각해놓고 있어. 됐어? 자,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했으니까 2차 방정식도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을 푼다. 뭘 구한다? 그치. 해. 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게 방정식을 푸는 거고. 2차 방정식 풀이 방법 첫 번째. 니네 2차 방정식 보자마자 뭐부터 해? 그치. 인수분해부터 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할 거야? 공식 써야죠. 그치. 그러면 근해 공식을 써요. 사실상 풀이 방법은 두 개가 있는 건데 거기에 번외편 제곱근 있죠? 그지?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어떤 상수가 되게 하는 하면 제곱 근해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근데 이거 이 제곱근 성질 안에 근해 공식이 있는 거야. 이 근해 공식 증명할 때 어떻게 해? 억지로 완전 제곱은 상수의 꼴로 바꾸지. 그지? 제곱근해 성질 이용하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는 2차식이기 때문에 어떤 전제를 두고 하는가? 1차식 몇 개? 2차식이니까 1차식 몇 개? 두 개고. 그죠? 그래서 둘의 곱은 0이 된다. 얘 꼴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해 공식은 완전 제곱을 이용한 풀이니까 확인 한 번만 합시다. x는 그치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 더 있어. 뭐? 짝수분 x는 a분의 b 내가 b라고 한다고 네가 b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뭐야? 마이너스 2반 풀마 루트 b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는 언제? 이렇게 똑같지. 그치.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 짝수 형태를 띠지 짝수분의 판별식이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어가.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근해 공식 증명도 너희가 할 수 있어. 넘어갈 거예요. 어디까지 넘어가시냐? 문제까지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자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확장이 된 거는 뭐겠어? 너네 예전에 배울 때는 인수분해로 안 풀려? 인수분해로 풀리는 애들은 무조건 다 무슨 근해 갖는 거게? 실수인근. 그치. 실수인근. 그죠? 실수 중에서도 서로 다른 거 두 개나 같은 거 중근 중근도 있고 서로 다른 것도 있고 서로 다른 것도 있고 유리수인근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지? 왜냐면 개수들의 정수의 곱으로 계산을 하잖아 우리가. 그지? 그럼 개수 발생하면 분수까지는 발생하니까 인수분해로 풀리는 애들은 해를 유리수 범위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무리수 범위까지 가는 거는 근호가 등장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근해의 확장이 어디까지 가냐? 근호를 사용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됐어? 여기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데리고 얘가 0보다 커. 그럼 어떻게 돼? 더하거나 뺄 끈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뒤에 더하거나 뺄 게 있으니까 몇 개가 돼? 그치. 더하는 애 하나, 빼는 애 하나 해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원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지? 그 다음에 저기 근호 안의 식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더하거나 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없는 상태로 뭐끼리? 유리수끼리 비율 그냥 계산만 하는 거 나눗셈.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그치. 하나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돼. 그런 애는 있었어 없었어 원래? 있었어. 그런 애는 원래 없었어. 그래서 근이 없다.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근호 안에 음수 있어 없어? 그런 숫자. 있지. 뭐? 허수. 그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얘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죠? 중근도 뭐야? 그냥 실근인 거지.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서 허근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오면 개수에 지금 뭘 갖는다는 얘기가 돼. 허수를 갖는다는 얘기가 되지. 그지? 근데 우리는 전제상에서 그렇게 사용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뭐 등장하는 거야. 더하거나 뺄 수는 있죠. 뒤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지?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말하는 거지. 이제 근이 없는 상태는 없는 거지.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이 됐을 때. 그죠? 얘는 뭐 나중에 다룰 거고. 7-4 한번 보면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을 할 거예요. 방정식을 보면 얘를 풀래. 뭐부터 시도하라고? 그치, 인수분해부터 시도할 거야. 그러면 얘를 알아보기 좋게 하려면 분배를 1차의 개수가 분배된 상태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a랑 2b의 합으로 또는 차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얘가 2a 곱하기 2b로 절대값이 만들어지죠. 그지? 그리고 뺄 거고 더 할 거고 이렇게 되지. 그럼 인수분해 된 거 안 된 거? 된 거 안 된 거? 안 돼서? 얘네들이 합치면 여기 들어가잖아. 그지? 얘네들이 곱하면 여기 오잖아. 그럼 인수분해 된 거 안 된 거? 된 거. 그러니까 x 플러스 2a에 x 마이너스 2b는 0이 된다니까. x의 값은 몇 분음은? 마이너스 2a분은 2b.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게 부호 문제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분배하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런 거야. b제곱이랑 a제곱이랑 빼는 계산 나와야 되죠. 그지? 얘는 a랑 b고 얘도 a랑 b니까 대각선 곱이니까 a에 b 주고 어떻게? a제곱은 마이너스를 b제곱은 플러스를 주면 되죠. 그지? 그럼 이대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bx 마이너스 a ax 플러스 b는 0이래. 그럼 x는 뭐 또는 b분의 a 또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죠. 얘가 그 다음 3번. 3번 뭐 들어가 있어? 3번식에 뭐 들어가 있어? 절대값. 그럼 앞에서 한 계산 한번 써먹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나눠? 첫 번째 x의 값이 누구보다? 1보다 뭐 크거나 같을 때. 그지? 두 번째 x의 값이 누구보다? 1보다 작을 때.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해주고? 양수지?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3 그대로 분배하면 되니까 인수분해 되죠? 그지? 이 식인 거고 4, 1은 4 마이너스 플러스 x는 몇 또는 뭐? 근데 뭐라고 전제? x가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누구만? 4만 답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x의 값이 뭐 헷갈리는 거 있어? 플러스 아니
얘가 마이너스여가지고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3으로 분배. 문제랑 달라서. 아 문제랑 다르다고? 쌤 그 뭐지 잘못 쓰신 것 헐. 같은데 볼 계산한 건 상관. 들었어? 네. 너무 잘 들리던데요. 왜? 아씨 영상 찍었는데. 얘는 Y씨 1만 X는 2 또는 마이너스 5 그럼 뭐만? 2만 이렇게 되죠. 네 알지? 작게라고 맨날 틀리는 거. X가 1보다 작으면? 아 진짜 나이 먹고 힘들어 죽겠어. 대답 좀 해. 그래서 나이 먹고 힘들어요. 건대 같은 진짜 보이네. 실패 아니고 누구? 누구만? 마이너스 그렇게 많이. 저희 뭐 더 설명할 거 없지? 괜찮지 쟤는? 조건 나눠서 조건 안에 들어오는 애만 답으로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도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될거 아니라고 안될거 같고. 될 거야 아마. 안 되면 뭐 하면 돼? 그대로 똑같이 쓰시면 돼. 이주는 뭐? 그럼 봐봐. 얘도 2차, 1차 상수인 거고요. 여기 고배 형태가 이거 인수분해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그냥 통짜로 보시면 돼요. 이거 곱하기 1로 이렇게. 그지? 그럼 얘도 이거 통짜로 보면 되잖아. 근데 얘가 1로 들어가면 루트 2에 루트 2 발생이니까 2 루트 2가 되거나 루트 2가 없어지거나지. 그지?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얘가 얘랑 곱해져야 되는 거지 루트 2가. 이런 식으로. 그럼 확인을 하는 거야. 확인을 해주면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2고 이게 얼마야? 1이고 합치면 3 마이너스 루트 2 되네. 그지? 민수분해가 됐어. 어떻게 하면 돼? 루트 2 마이너스 1 x에 플러스 1 하나씩 얘는 x 플러스 루트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맞네. 그럼 x의 값은 뭐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니까 이항하고 나눈다고 생각하면 부호 반대의 분모로 들어가는 식 이렇게 맞아. 그지? 그리고 얘도 이항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갈 거고 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 그지? 근호한의 수의 얼마? 근호한의 수의 얼마? 1. 그러면 합차식 하면 분모 있어 없어? 마이너스. 그럼 분모 없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이해가지? 네. 그냥 유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둘 다 답. 일단 2번도 허수 단위가 끼어 있어도요. 저거 문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신 이제 계산에 대해서는 i제곱 발생 시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생각은 좀 해주셔야 되고요. 문자처럼 그냥 놓고 우리 아까 문자 낀 애들 인수분해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누구 곱하기 i x제곱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만들 때 i의 인수가 뭐야? 원래 약수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 안쪽에 직이니까 그냥 1 곱하기 i 이렇게 보라고. 그지? 그럼 얘는 식이잖아.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식 통째로를 그냥 갖다가 쓰라고. 그지?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 얘가 이렇게 내려 그냥 우리 저기 중학교 때 숫자 맞추기 하듯이 똑같아요.
얘가 일로 들어오고 얘가 일로 들어가면 i가 2개 발생하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럼 이 계산으로는 마이너스 i 못 만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1 플러스 i에 1 이렇게 묶고 얘를 여기다가 분배하면 어떻게 돼? i에 마이너스 1 되고 얘를 여기다가 분배하면 1인데 마이너스 하나 있잖아.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갖고 가야 되지. 그지? 그럼 플러스 2 나오려면 이쪽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가 부호가 한번 바꿔야 되겠네. 그죠? 그럼 어떻게? 2 마이너스 i 떨어지죠? 이 맞아 떨어지면 인수분해 된다 라고 보면 되지. 얘가 조합 맞추기예요 그냥. 얘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i인 거고 얘는 ix 플러스 1인 거고 얘 곱이 0인 걸로 인수분해 된 거지. 그럼 x는 1 플러스 i이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거 편해 안 편해? 불편해요. 그럼 이거 불편하게 여긴다고. 그지? 분모 분자 얼마씩? i 한 번씩 곱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고 그냥 뭐야? i 이렇게 되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거. 얘를 뭘로 볼까? 지금 봐봐. 얘가 있잖아. 무조건 그치 루트 3의 제곱으로 보면 x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너네 그거 기억나? 켤레근 기억나요? 무리수에서도 했었잖아.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범위는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인수분해한다?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내가 근을 무리수를 구했어. 그럼 뭘 써서 근을 구한 거다? 그치? 근의 공식을 쓴 거지. 그죠?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까지 억지로 인수분해를 시켜 안 시켜?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의 전제는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랑 같은 거야. 우리가 계속 썼던 거는. 그지? 범위를 확장해서 굳이 실수 범위까지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말이야. 맞아요?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 전제가 이렇게 달려. 저기 내용 나가기 전에 유리수 A, B, C 전제에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한근이 이거야. 그럼 무슨 근이 나온 거야? MN이 뭐 유리수라고 보자고. 그치? 그럼 이게 나오면 뭐야? 유리수들인 애로 가지고 인수분해를 했는데 무리수인 근이 나왔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내가 뭘 써서 근을 구한 거라고? 근의 공식. 근데 근의 공식에서 근호가 등장하면 그 앞에는 항상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풀마지. 제곱근 성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은 말하지 않아도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얘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두 번째. 실수 ABC 전제에서 얘를 풀었어. 그때 이런 근을 얻었대. 마찬가지로 뭐야? 마이너스 n. 그치. 허수가 등장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맞아요. 아까 내가 보여줬던 식 있지. 이게 뭐야? A, B, C의 유리수 전제가 아니라 실수 전제인 상태니까. 개수에. 그치? 실수 전제인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했을 적에 어떤 애를 얻을 수 있어? 직접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이런 식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근호를 가진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실수 전제에서 개수가 실수 전제일 때 그럼 무리수 범위까지 되기 때문에 무리수인 근을 얻었다고 해서 얘의 켤레근이 발동할까? 자, 이 내용 다 가리고
실수 ABC에 대해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 루트 3이 짝꿍 근이냐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왜? 2 루트 3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중근이야 중근. 맞아 아니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지? 그렇네요. 근데 유리수 전제에서 근호가 등장해. 그건 뭐야? 그럼 켈레. 그거는 켈레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허수가 등장해. 그지? 맞아요? 그럼 걔는 이런 식의 계산 안으로 안 나오는 애라는 얘기야. 얘도 반드시 뭘 쓴 거야? 근해 공식을 쓴 거라고. 실수 전제에서 허근이 등장하면 근해 공식을 썼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있으면 근해 공식을 썼다고 얘들아. 근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니까 짝꿍근이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되겠어? 복소수 전제에서 허근이 등장했다고 짝꿍근 나올까? 그건 아닌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까 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도 뭐야? IX제곱 복소수 범위의 개수를 갖는 형태의 식을 직접 인수분해 했더니 근이 어떻게 돼? 1 플러스 I 하나랑 I 하나 나왔지. 둘이 켤레 복소수야 아니야. 둘이 짝꿍이 아니지. 그지? 그쵸? 그런 식인 거라고. 그래서 유리수로 제한을 시켜놨는데 갑자기 무리수가 등장하네. 근해 공식 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플러스 있으면 마이너스 있다는 얘기야. 그지? 실수 전제에서 갑자기 허수가 등장하네. 그치? 그럼 뭐야? 실수들의 조합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허수 조합까지 들어오는 거니까. 그지? 그때는 뭐가 되는 거라고? 근해 공식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짝꿍이 들어오는 거라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얘는 이해가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7-6번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A 플러스 BI가 저 2차 방정식의 해일 때 A-BI도 이 방정식의 해임을 보여라. 혈례근이 정말로 성립하는지 확인해라 이 얘기인 거죠. 대입하면. 그치, 대입을 하는 거지. 근을 알려주면 식의 대입인 거잖아. 그지? 7-6번 그대로 대입을 해요. X자리에 A 플러스 BI 넣고 A 플러스 BI 넣고 Q 거기에서 뭐라고 나 있어? A, B, P, Q는 다 실수래요. 그죠?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이 등식이 해라는 건 등식이 뭐가 되게 하는? 방정식의 해 등식이 뭐가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집어 넣으면 식 성립이죠. 그지? 그러면 복소수 등장해서 식 정리는 누구에 관해서? 실수 부분과 그치 허수 부분으로 정리시키는 게 복소수의 정리 방법인 거잖아. 그죠? 얘를 전개를 하셔서 다시 i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쓸게요. i가 안 붙어있는 애들은 i가 안 붙어있는 애들끼리 i가 붙어있는 애들은 i가 붙어있는 애들끼리 정리를 시켜줘요. 그지? 그러면 아까 전에 얘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맞은 상태로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 등식은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말인 즉 얘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복소수 상등. 그지?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인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A-BI도 맞냐? 똑같이 집어 넣어보면 되죠. 얘도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 AB I 플러스 B제곱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거기 PA 마이너스 PB I 플러스 Q는 0. 여기도 마찬가지. I가 없는 애들은 실수 부분으로 I가 있는 애들은 허수 부분으로인데 이제 마이너스 묶어줄 수 있겠네. 이렇게 되죠. 맞아? 그러면 아까 전에 얘는 무조건 0이 되고 얘도 무조건 0이 된다 그랬지. 왜?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짝꿍 켤레 복소수도 그죠? 켤레 복소수 정말 근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얘랑 얘랑 식 어때? 식 어때? 똑같아. 그럼 얘도 뭐야? 0이야. 그지? 얘도 뭐야? 0이야.
그럼 얘를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해야 돼? 해. 그럼 등식이 성립하는 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해 라고 부르죠. 그럼 쟤가 근일 때 얘도 근이 맞다가 확인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요? 가? 그 다음 시간이 계속 가나? 7-7 여기서는 딱 저것까지만 쓰면 되는데 오메가 자 오메가 성질은요 뭐 그렇게 많이 정식으로 나오는 안 나왔는데 이 책에. 응? 이 책에 정식으로 안 나오지 않아? 근데 여기서 그 앞부분까지만 이용을 하는 거라 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쉬워. 얘는 어렵게 배웠어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고개를 드십시오. 자, 식이 변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그는 오메가라고 했을 땐 첫 번째 이거 뭐야? 3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애지. 그지? 그러니까 뭐 3차까지 가야 얘가 제대로 다룰 건데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여기서 쓰는 거는 저희 중간까지만 쓸 거거든. 그러면 얘가 근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근을 알려주면 시계? 시간 없어 씨. 근을 알려주면 시계? 대입. 그죠? 근성질인 거지 그게.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도 1이 돼야 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의 풀이.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해? 는 0일 꼴로 놓고 일단 뭐해? 인수분해. 그죠? 그치? 그러면 둘의 곱이 0이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x는 얼마 나와? 여기서 x는 1이 나오네? 그거 허근 맞아 아니야? 허근이 아니네. 그치? 그러면 얘는 실근이니까 오메가를 갖는 근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지. 한 허근이라고 전제를 잡아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갖게 되는 근이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한 허근이 오메가였던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다시 무슨 성질? 근에 대한 성질. 뭐가는? 대입가는. 그치?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아마 쓸 것 같아. 이게 3차 들어가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근각의 실감인데 안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럼 뭐냐? 7-7번에 나와 있는 문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은 0의 한 근을 허근이라는 말은 어때? 그냥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대. 그지? 자, 그러면 등식에 무슨 성질이 있어? 양변에 같은 수를 뭐하여도 곱하여도 등식은 거기서 여기다. 성립한다. 거기서 거기지. 양변에다 뭐를? 임의로 x-1을 곱할 수 있는 거지. 여기 곱하나만 얼마야? 0이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네. 그치? 얘의 근이기 때문에 얘의 근이기도 하다. 맞아? 틀려? 맞지? 그죠? 그럼 얘가 맞기 때문에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근성질. 근을 알면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1이다를 알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애초에 얘의 근이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어.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뭐다? 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두 식을 변형해가면서 시계값을 얻는 문제야. 그럼 1번. 차수가 오메가의 거듭제곱 횟수가 몇 차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100차 넘어가기 시작. 3차를 넘어가기 3차요? 시작하면 몇 개 단위로 끝난다? 3개 단위로 1 등장하기 시작하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네, 1은 다시 곱하면 처음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3개씩 몇 번? 3개씩 33번. 그치 33번 들어가고 몇 개 남아? 2개 남아. 그죠? 얘는 몇 번? 몇 개 남아? 99까지 1인 거고 다시 오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1이야. 그럼
이 식의 값 얼마라고? 결국은 0 아니에요? 그치 아까 구해놨잖아. 이거 0인 거지. 응? 그 다음 두 번째 1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맞냐? 5 오메가 4제곱 플러스 6 오메가 오메가 5제곱 7 오메가 6제곱은 A 플러스 B 오메가로 나타나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아? 싹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상수와 오메가에 관하여 상수와 오메가에 관하여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누가 없어져야 돼? 2차, 3차, 4차, 5차, 6차 나오면 되는데 안 되니까 바꿔줘야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 몇 차 넘어가면? 3차 넘어가면 끊어주라고. 이 식을 다시 바꾸면 2차까지는 별 수 없어. 3차 넘어가니까 1인 거고. 그죠? 얘는 4차니까 3 제외하고 하나 남은 거고. 그죠? 5차니까 뭐야? 2개 남은 거고. 6차니까 뭐야? 1인 거고. 그지? 그 다음 여기서 끼리끼리 정리를 하면 정리 문자 하시면 돼요. 5 더하기 7이니까 얼마? 12에 몇 오메가? 7 오메가 1 9 오메가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맞니? 근데 제곱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10변이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죠? 그지? 이항만 시키면 되니까 등식의 상식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려. 그러면 마이너스 2오메가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이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3 마이너스 2오메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너네가 그 몇 번 봤던 친구들은 이거 3차까지 들어가는 그 오메가 계산 아니고요. 지금 2차 방정식의 사용까지만 쓸 수 있게끔 나온 거니까 밑에 풀 때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다 18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내었다. 직사각형에서 이 안에다가 정사각형을 이렇게 잘라낸 거지. 그지? 잘라냈을 때 남은 직사각형과 처음 직사각형이 닮은 꼴일 때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짧은 거를 기준으로 긴 게 몇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지 찾으라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준이 되는 애를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누구에 대한? 짧은 변 길이에 대한. 그것이 누구? 긴 변의 길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갈까? 황금비 문제 아니에요? 맞아, 이거 황금비 문제야. 맞네. 너네 거기서 했네. 어차피 중3 과정에서 이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할 때 걔랑 똑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얼마? 네. 그러면 큰 사각형의 가로 그 짧은 변, 긴 변 길이인 거고 그 대응변 찾으려면 닮음인 직사각형의 짧은 변, 긴 변 길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이 긴 변이 얼마고? 1이고 짧은 변 여기 뭐라고 놓으면 돼? 그렇지. x에서 요거 정사각형 한 변 빼는 거니까 이거죠. 그대로 뭐 세우면 돼? 비례식. 긴 변 대 짧은 변은 긴 변 대 짧은 변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큰 직사각형 입장에서 긴 변 대 짧은 변. 이제 작은 거에서 긴 변 대 짧은 변 이렇게 가죠.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인 거죠. 그지? 그럼 x의 값을 찾는다고 하면 얘는 뭐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면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가자. 2분의 1 풀마 루트 5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뭐라고? 짧은 변? 긴 변이라 그랬잖아. 그럼 x의 값은 누구보다? 1보다 커야 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x의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유는 왜? x의 값이 1보다 커야 되거든. 그죠? 얘를 황금비라고 하죠. 내용은 비슷해요. 밑에 문제를 이따가 풀 때도 같은 부분을 넘겨갈 수 있게 두고 기준이 되는 애를 1, 거의 비교 대상이 되는 애를 x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계산하시면 답 나올 거예요. 정각까지만 쉬었다가 테스트 볼게요.